얼마 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좀 치사한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강좌 이상씩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출의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기출 유형 정리에서 도시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 유형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시단원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한 거고요. 그 외에도 도시 체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요,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때까지 출제된 경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인구와 같이 이번에도 거의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형이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오히려 정리해 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유형이 비슷해요. 자, 우선 올해 있었던 4월 전국연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 내부 구조에서는 당연히 서울시가 나오겠죠. 그리고 3개의 구를 비교해 가면서 도시 내부 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아파트 호수와 주간인구 지수를 가지고 이 가나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와 인구 만명당 금융기관 수를 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간인구 지수 여러분들 우선 알아야 되겠죠.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 인구, 그러니까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분의 주간에 있는 인구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10만이 살고 있는 구였어요. 여기에 근데 낮에는 20만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주간인구 지수가 200이 되겠죠. 자, 그런데 가나 다 이렇게 한번 문제를 볼게요. 가 지역은 1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보면은 이 가라는 동네는 원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구보다 더 적어요. 그리고 아파트 호수는 가장 많죠. 여기는 어떤 성격이 강한 곳이 될까요? 바로 주거의 성격이 강한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 내부 구조에서는 이제 외곽 지역의 주거 지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파트 호수가 가장 적으면서도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은 다는 가와 상대적으로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가 상업과 업무가 발달한 도심이 되겠고요. 근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바로 나가 어디냐. 서울의 어떤 강남 같은 주거도 가지고 있으면서 업무적인 기능도 아주 강한 그런 곳이 되겠죠. 뭐 부도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수와 인구 만명당 금융기관 수를 볼게요. C 보세요. 우선 C가 가장 눈에 띄죠. 초등학생 수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금융기관 수는 굉장히 많은 여기가 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와 다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C와 다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만명당 금융기관 수가 두 번째로 높은 A 지역. 이 지역이 부도심이 되겠지요. 그러면 A는 나와 연결되겠습니다. A는 나와 연결되고요. 그럼 나머지 가는 B가 되겠군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 이렇게 구를 표시하고요.
용도별 전력 소비량을 서비스업과 가정으로 구분하고 차량 통행 속도로 보았습니다. 우선 도심 지역, 바로 이곳이 되겠죠? 도심이고 여기가 바로 강남구가 되겠고요. 여기가 중구, 여기가 노원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 지역이 나왔는데 너무 문제를 많이 보다 보니까 선생님은 이미 이 지역 가지고 이미 내용이 끝났어요.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 워낙 많이 나오는 지역이어서 서울을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출제된 곳이 어디예요? 중구 나왔죠? 그 다음에 강남구 나왔죠? 노원구 나왔습니다. 중구는 어떤 성격이 강합니까? 도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강남구는 부도심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할까요? 여기는 업무 기능도 매우 발달해 있지만 주거 기능도 아주 많이 발달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노원구는 외곽의 주거 기능 위주의 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업이 그 다음에 가장 많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나를 보게 되면은 차량 평균 통행 속도가 지금 나와 다는 비슷하죠. 하지만 서비스업과 가정 부분에서 모두 다 이렇게 가장 낮은 전력 소비량을 보이고 있고요. 가는 평균 통행 속도는 느리지만 서비스업 전력 소비량은 꽤 많은 편에 속하죠. 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가 바로 가정도 적고 서비스업은 많으면서 통행 속도는 느린 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도심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중구를 가로 놓고 풀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나는 바로 외곽, 주거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 지역이 바로 우리 부도심적 성격도 강하고 주거적 성격도 강한 강남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라고 놓고요.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가는, 그러니까 도심은 나, 외곽, 그렇죠. 외곽이 주거지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많다. 틀렸지요? 자, 2번입니다. 도심은 다 부도심보다 상주 인구가 많다. 우리 도심은요, 주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상주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틀렸지요? 3번입니다. 나, 외곽 지역은 가, 도심보다 거주자의 평균 통근 거리가 가깝다. 아니죠. 우리 주거를 두고요. 여기서 도심이나 부도심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통근 거리가 먼 편에 속하게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4번요. 외곽은 부도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틀렸죠. 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중구, 도심이 가장 높겠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 이런 순으로 갔겠지요. 자, 5번입니다. 부도심은 나 외곽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맞겠죠. 상업과 업무가 외곽의 주거지보다는 훨씬 발달해 있으니까요.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가 바로 앞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8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가 되겠는데요. 통근 통학 유입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통근 통학으로 이 구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통근 통학으로 이 구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리고 이 원의 크기가 바로 상주 인구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A 지역이 어디냐 찾아야 되는데요. A 지역은 통근 통학으로 나가는 사람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통근 통학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상주 인구는 적습니다. 바로 A가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죠. 상업과 업무가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요. 통근 통학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쵸? 6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통근 통학으로 나가는 인구도 상대적으로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상주 인구도 많은 편이고요. 바로 여기가 대표적으로 강남구 같은 부도심적 성격이 강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는 어때요? 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만 이곳에서 출근을 해서 나가는 사람이 많은 C가 바로 외곽의 주거지역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보여지는 지역들과 조금 서울에서 다른 지역들이 나왔는데, 자, 이 지역들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요. 외곽으로서 주거지가 발달한 곳이 바로 강서구고요. 강남구 여전히 지금 나와 있지요. 강남구. 자, 좀 전에 문제에서는 중구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디가 나옵니까? 종로구가 나옵니다. 종로구도 바로 어떤 성격이 강해요? 도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강남구는 부도심적 성격이고요. 자, 그러면은 A가 어디예요? 종로구 A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강남구 되겠고요. C가 외가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자, 전 문제에서는 노원구가 강서구와 같은 지역이다.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요. A. 도심은 B. 부도심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어떨까요? A는 상주 인구가 되게 적죠. 그쵸? 자, B는 어떻습니까?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죠. 근데 상주 인구로 따진다면은 거의 6배 정도 해당되거든요. 하지만 이 구의 이 면적 크기는 그만큼 되지 않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가 더 인구 밀도가 높나요? B가 더 인구 밀도가 높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입니다. B는 강남 이 부도심 지역은 A 도심보다 시가지 형성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가지가 그러니까 시내가 만들어진 것은 도심 지역, 종로나 중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자, 이런 내용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요. C는 그러니까 외곽의 주거지역은 A 도심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 상업지 평균 지가를 물어보는 경우 꽤 있죠. 틀렸습니다. 자, 생산자 서비스 지금 물어보는데요.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면은 금융, 보험, 법률, 그 다음에 무슨 컨설팅, 뭐 이런 것들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C가 어디입니까? 외곽이지요. 자, 외곽엔 주거지가 주로 있는데 그런 곳에 바로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주간인구 지수는 어디가 가장 높겠습니까? 바로 도심, 그쵸? 그 다음이 부도심, 그리고는 외곽의 주거지 순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이제 작년 10월 문제인데요. 지도에 두 구를 비교하는 거지만 지금 이번에는 어디를 비교하고 있나요? 대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서도 앞에서 말했듯이 상업과 업무가 발달한 도심적인 성격과요. 그 다음에 주거가 발달한 외곽의 성격, 뭐 또는 부도심적 성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대구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대구의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도심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구입니다. 선생님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중구는 시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월당 있는 곳 아시죠? 그쵸? 여러분들도 대구역에 내려서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반월당 시내로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대표적인 주거지면서도 약간 부도심적 성격이 강한 곳이 대구에서는 수성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 A, B에서 한번 볼게요. 먼저 상주 인구가 절대적으로 가가 적지요. 그 다음에 통근 통학으로는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로 가가 도심 어디예요? 중구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구가 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어디입니까? 수성구가 되겠지요. 수성구가 바로 이렇게 상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서 비율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번엔 비율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누가 더 넓다 이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A 보게 되면은 상업지의 이 비율이 면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자, 바로 A가 바로 도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A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자, B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녹지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곳이 있어, 뭐 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대구 수성구 주변에도 이렇게 녹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주거지 면적이 상대적으로 그것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가는 그러니까 도심은 나 우리 외곽의 수성구보다 녹지 면적이 넓다. 어때요?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중구 굉장히 면적 좁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요. 수성구는 중구보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다? 아니죠. 상주 인구가 월등히 많잖아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공동화 현상은 어디가 뚜렷합니까? 바로 도심이 뚜렷하죠. 근데 나는 가보다 뚜렷하고 했으니까 틀렸지요. 상주 인구는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B가 더 많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주간 인구 지수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A가 더 높죠. 그러니까 B는 A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12번 우리 9월 평가원인데요. 이번에는 어디가 나왔냐면요. 광주광역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계속 출제를 하다가 대구가 나온다던가 광주가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구를 우리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옆에 꼭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표에 있는 내용들이 이 구들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풀시면 충분합니다. 자, A, B, C 중에요. C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상주 인구는 제일 적고요. 주간 인구 지수는 제일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전체 산업과 제조업을 봤을 때 제조업의 비율이 좀 적죠. 그러니까 이 C라는 구가 오히려 어떤 성격이 강하냐면 여기서는 상업과 업무가 발달한 도심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B 보세요. 상주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요 제조업은 A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B가 어떤 성격이 강한 곳이다, 주거적 성격이 강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지역은 상주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꽤 많은 편에 속하지만 제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A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 외곽의 공업 지역이다 뭐 이런 정도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기억부터 봅니다.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우리 A와 B 중에서 A가 면적이 넓은데요. 우리 좀 전에도 이제 인구 밀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면적은 A가 더 넓은데 인구는 B가 더 많죠. 그러면 A는 B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니은입니다. B는 주거지입니다. C 도심이고요. 니은 맞겠지요? 자, 디귿입니다.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유출보다 많은 곳은 C이다. 자, C 정답이에요. 자, 왜냐면요. 주간 인구가 132죠. 132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인데요. 자, 100을 넘어섰다라는 말은 상주하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구보다 낮에 이동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유입, 그러니까 이곳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보다 많아야지만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선생님이 정답 표시를 좀 잘못했네요. 2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구별 총 종사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A에서 C 중 B가 가장 높다. 자, B가 가장 높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A, B만 비교해도 A가 더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더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어떤 약간 다른 식의 접근 또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여기서도 이제 한번 광주를 살펴보면요. 우리 A가 바로 광산구가 되겠고요. B가 북구, C가 동구
여긴 특이하게 어떤 구가 없냐면 중구가 없어요. 네. 대부분의 이제 광역시들이 가장 먼저 역사가 빠른, 그다음 주거지가 가장 먼저 형성된 중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광주광역시는 중구가 없네요. 자, 그다음에 작년 7월 전국연합인데요. 이렇게 자료들이 나와요. 지금 자료들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3개는 대부분 뭘 설명하는 거예요? 도심, 부도심, 외곽의 주거.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융시, 그 상주 인구가 제일 적고요. 그쵸? 금융시설은 제일 많은 요 가가 바로 어떤 성격이 강한 곳이요? 도심의 성격이 강한 곳이겠죠. 그 다음에 금융시설도 많고 의료시설도 많고 상주 인구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요 바로 다가 부도심적인 강남. 그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나는 어딥니까? 나는 외곽의 주거지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업이 발달하는 곳은 이 도심에 사람들이 출근해서 내리겠죠. 그러니까 하차 인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외곽의 주거지는 출근을 하겠죠. 거기서. 그러니까 승차 인원이 더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승하차 인원의 데이터는 그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가 도심이니까 도심에는 무슨 현상이 잘 나타나죠?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잘 나타나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도심역 주변은 나 외곽에 비해 토지 집약도가 어떻습니까? 높지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이 되겠고요. 중심 업무 기능이 우세하다, 어디예요? 도심이나 부도심이 우세하죠. 그쵸? 근데 주거는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에 가다역 주변은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유출 인구가 많은 쪽이 어딥니까? 나죠, 나.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요. 18번 문제는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인데요. 선생님 여기까지 한번 텀을 자르고요. 인구 문제 다음 타임으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한 5문제 정도, 6문제 정도 남았는데 너무 지겨울 것 같아서. 근데 계속 반복이 돼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평균 통행 속도 있었던 그래프 있었죠? 이 평균 통행 속도가 낮을수록 발달한 상업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 요 2개가 바로 상업지가 되겠고요. 가 지역이 바로 외곽 되겠죠. 외곽의 주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주 인구가 더 많은 쪽이 어디예요? 강남입니다. 부도심. 다가 바로 어딥니까? 여기가 바로 도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료 그대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요. 초등학교 수는 적고. A가 바로 어딥니까? 도심입니다. 그럼 이게 다죠. 그래서 A와 다는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요. 초등학교 학급 수는 C가 제일 많아요. 하지만 유동인구는 제일 적은 C가 바로 어딥니까? 외곽입니다. 자, 외곽이 어디예요? 가죠. 그 가는 C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는 A 이렇게 되겠죠. 조금 B. 정답 몇 번요? 5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